안녕하세요. 최종용 어드바이저입니다. 오늘 화목한 런치스탁에서는 금리 인상을 종료한 브라질 채권에 대한 전망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브라질 채권 전망을 해주실 전병화 연구원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연구원님 최근 이제 신문이나 뉴스 내용들을 보면 그 브라질 채권에 관심을 많이 가지시는 고객분들도 많이 계시고 투자도 많이 한다는 기사를 자주 접하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브라질 채권 투자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네, 제가 이제 지난번에 1월 정도였던 것 같긴 한데, 네. 그때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던 포인트가, 네. 올해는 브라질 로컬 채권을 투자하면 좋겠다. 이제 타이밍은 괜찮은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이제 아무래도 실제 결과가 좋고 나니까 이제 언론이나 이런 쪽에서 보도들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 보통 이제, 잘 되는 쪽에 보도가 이제 늦게 나오기 마련이다 보니까 지금 보도가 많고 관심이 많다라는 얘기들이 네. 이제 좀 성과가 좋았다를 얘기를 하는 것 같고요. 네. 저는 올해 하반기에도 여전히 브라질 채권, 로컬 채권 중심으로 접근을 해보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오기 전에 저희 뭐 자료도 보여드리겠지만 그 현재 브라질 금리 인상이 지금 네. 끝난 상황으로 보고 계신 네,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그러면 언제 과연 금리를 인하할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거고, 네. 브라질 채권이 그 장기 채권도 있고 지금 단기 채권도 있는데, 지난번에 나오셔서는 장기 채권을 네, 말씀을 맞습니다. 해주셨어요. 네. 그러면 장기 채권이냐 단기 채권이냐, 금리 인하는 언제 할 건지, 브라질 채권 투자 포인트 말씀해 네. 주세요. 장표를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저희가 이제 7월 달에 발간한 자료에서 상반기 동안을 놓고 봤을 때 금리 인상이 이제 끝났다. 네. 라고 말씀을 드려왔어요. 네. 저희가 연초에 올해 6월경까지 금리 인상을 하고 종료를 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려왔고, 네. 그때는 연초였기 때문에 차기 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네. 내년도 한 1분기 말에서 한 2분기 초 정도 되지 않을까를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번 하반기에 업데이트하면서 저희가 예상하는 시점은 네. 내년도 3월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6월 달에 금리 인상이 멈췄고, 내년도 3월이면 한 9개월 정도 네. 됐죠. 기준금리가 높은 레벨에 와 있고, 한 9개월 정도 유지를 하다가 네. 슬슬 금리 인하 쪽으로 넘어갈 거를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보통 금리 인상 사이클에서 인하 사이클로 넘어갈 때는 네.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 위주로 많이 접근을 해야지 가격 상승을 누릴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연초에도 마찬가지지만 저는 단기 채권보다는 장기 채권 쪽으로 이번 하반기에도 계속해서 접근을 해보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지금 시장에서는 원래는 한 내년도 여기 오른쪽 차트에 보시면 기준금리 인하 확률이라는 게 6월 달에 0.9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1이 1회거든요. 아, 네네. 그러니까 이제 내년 6월 정도면 한 번 할 것 같고 8월쯤 가면 한 번 반 정도. 네. 그럼 이제 한 번 했고 두 번 할까 말까. 요 정도라고 보고 있었는데 네. 트럼프 관세가 부과가 되면서 조금은 앞당겨지는 것 같은 분위기예요. 그래서 네. 저희가 3월이라고 말씀을 드렸을 때에는 다소 시장보다는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려왔는데 네. 점차 분위기는 3월 쪽으로 형성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이 채권이나 이런 이제 한 국가를 투자를 할 때에는 아무래도 무슨 큰 정책적 이슈라든지 뭔가 이 국가의 이슈 사항을 되게 중요시하게 생각을 하잖아요. 맞습니다. 26년도 브라질에 뭐 신경 쓰거나 아니면 관심 있게 봐야 될 이슈가 있을까요? 우선은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내년도는 브라질 경제가 올해보다 힘들 거는 맞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는 금리가 낮았던 상태에서 올리는 거였고 올해에는 높은 상태에서 유지가 되는 거고 내년도는 높은 상태에서 내려가는 거다 보니까 이미 힘든 상태에 있었던 거죠. 그래서 경기는 조금씩 완화가 되는데 내년도에 중요한 이벤트는 내년 10월 달에 브라질 대선이 있어요. 그래서 대선이 제일 큰 이벤트라고 보여지고 저희 투자하는 데 있어서도 대선이 중요합니다. 이유는 저희가 이제 정부 채권에 투자를 하다 보니까 요즘 이슈들이 많죠. 부채에 대한 얘기들이 상당히 중요한 포인트인데 여기 자료 장표를 한번 보시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일 것 같아요. 내년에도 룰라가 또 하느냐 이 부분들이 제 관건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스케줄을 봤을 때는 7월 중순부터 한 8월 초 정도가 보통은 각 정당에서 이제 뭐 내부 경선을 한다든지 추천을 한다든지 해서 유력 후보를 추리고요. 그 다음에 8월 중순에 선거 후보자 등록하면 그때부터 이제 유세하면서 10월에 뭐 1차 투표나 아니면 결선 투표 하게 되니까 내년 8월부터 이제 10월까지 있을 정치 이벤트가 브라질에 상당히 중요하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처음에 이제 말씀을 해주실 때 이 단기보다는 장기 채권을 지금 추천을 해주셨는데 이게 내년 10월에 큰 이벤트인 이 대선이 있어요. 그러면 이 10년짜리 채권 계속 가져가야 되나요? 아니면 금리 인하를 염두를 두고 뭐 매매를 하는 전략으로 가야 될까요? 아, 그렇죠. 저는 브라질 채권은 만기 보유보다는 계속 매매를 하시는 거를 추천을 드려요. 왜냐하면 이게 아주 우량한 미국채다 이랬으면 뭐 조금 가격이 떨어지더라도 쭉 가져가면 괜찮거든요. 어떻게든 미국이 부도가 나지 않겠죠 라고 이제 저희가 막연하게 기대해 볼 수 있는데 브라질은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8월 정도 내년 8월? 내년 8월 정도에 후보자 등록이 완료가 되고 그 당시에 여론조사를 저희가 볼 수 있을 거란 말이죠. 그래서 여당의 야당의 유력 후보들의 지지율을 봤을 때 제 생각에는 아마도 브라질은 룰라가 좀 더 유세할 것 같아요. 원래는 룰라가 안 될 수도 있었고 룰라가 안 되면 바이든처럼 이제 연세가 많으시니까 물러나고 젊은 사람을 기용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 트럼프가 관세로 룰라를 핍박하면서 국민들의 지지가 아무래도 외세의 어떤 개입이잖아요. 미국에서 자꾸 내부 정치에 감나라 배나라 하고 있는 게 보기가 싫었는지 룰라에 대한 지지율이 많이 올라왔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8월 정도에 한번 끊고 가자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좀 대답하기 좀 어려우신 질문일 수도 있는데 그 내년 8월쯤에 이제 중도 매도 전략을 생각을 하시면 지금보다 뭐 수익률이 그래도 좀 나와야 매도를 할 거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시나요? 이거는 뭐 숫자를 말씀드리기 좀 어렵기는 해요. 근데 이제 지금 8월이죠. 제가 1월 달에도 내년 8월 매도를 말씀을 드렸던 건 이 스케줄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때에 비해서 지금은 가격이 사실 많이 오르긴 했어요. 그래서 기대 수익은 좀 낮아졌을 것 같고 연초에는 제가 기대 수익을 한 40% 정도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 1년 반 정도 갖고 있으니까 그때 금리가 한 14에서 한 15%였거든요. 그러면 1년 반 정도 갖고 있으면 이자만 20%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꽤나 많이 나왔었던 건데 지금은 이제 1년 정도 남았으니까 이자 수익은 한 13% 정도. 그거는 뭐 진입 시점에 따라 조금 다르실 수 있을 것 같고 환차익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가격은 제가 봤을 때 한 5, 6% 정도는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아서 합치면 한 20% 내외 정도이지 않을까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브라질은 이자보다는 많이 받을 수 있는 시점에 전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충분히 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 관세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이 브라질에 대해서는 미국에서 50% 관세 부과를 한 것 때문에 이 브라질 채권 투자를 하실 때 이 해도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관세 영향은 어떤가요? 이게 관세가 브라질한테 좋지 않죠. 당연히. 그렇죠. 왜냐면 우리가 음식을 드실 때도 이거 무조건 몸에 안 좋아요 하면 별로 안 좋아요. 좋을 리가 없습니다. 다만 차이가 뭐가 있냐면 브라질도 일부 상품들은 면세가 됐어요. 미국에서도 되게 치사한 게 자기네들한테 불리할 것 같은 상품들은 면세를 시켜줬습니다. 그리고 이 관세가 저는 의외로 브라질 채권 투자에 좋다라고 생각하는 게 뭐냐면 물가 안정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물가 차트를 보여드릴 텐데 지금 장표를 보시면 제가 하반기에 사자라고 말씀을 드릴 때 이거는 관세 부과 직전 정도였는데 이때는 하반기에 작황이 좋아서 왜냐하면 농산물 물가가 많이 오른 게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떨어질 거고 물가가 떨어지다 보면 중앙은행은 금리를 유지할 이유가 없고 그래서 금리 인하할 거다 이렇게 포인트로 말씀드렸는데 관세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교역에 대한 건데 교육에 대한 건 조금 이따 말씀드리고 물가에 미치는 영향인데 브라질이 보통 농산물 수출국이에요. 농산물의 특징은 두면 썩죠. 소고기나 뭐 이런 거 다 금방 상합니다. 살모넬라균이 번성해서 이제 식중독의 원인이 되는데 이 썩게 두지 못하기 때문에
수출이 안 되면 국내 유통을 시킬 거예요. 그러면 아마도 할인 행사 많이 하겠죠. 아, 네. 그러면 그 얘기는 곧 물가가 떨어진다는 얘기니까 네. 관세 때문에 좀 더 빨리 떨어질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네. 아마 브라질도 미국에 대해서 관세를 매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미국 사람들이 아이폰 좋아해요. 애플워치 좋아합니다. 그쵸. 근데 비싸잖아요. 네네. 관세가 50% 붙으면 우리나라로 치면 애플워치 200만 원 넘어가는 얘기거든요. 네. 못 삽니다. 네. 그러면 뭐 사냐면 샤오미 살 겁니다. 그러면 그거 역시도 물가가 떨어지겠죠. 네. 그러면 채권 입장에서는 물가가 빠지니까 금리 인하를 더 빨리 할 수 있겠네? 이렇게 시장에서 기대를 네.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교역 규모에 대한 부분들인데 네. 여기에 있네요. 피하는 게 좋았지만 맞았어요. 근데 네. 보시면 브라질의 대미 수출 비중이 15에서 14입니다. 수입은 좀 많아요. 근데 네. 수입은 어차피 비싸서 못할 거고 수출도 어려워지면 힘든데 비중이 10% 정도예요. 그러니 줄어들어도 뭐 나머지에서 메이크업 할 수 있다.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면 이 브라질 채권이 크게 보면 이제 헤와라 표시 채권하고 달러 네. 표시 채권으로 발행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로컬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달러 표시 채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투자를 해봐도 괜찮을까요? 저는 달러도 이제 슬슬 해보실 만한 시기가 됐다고 봐요. 네. 왜냐하면 연초에는 헤아라 네. 로컬 헤아라랑 달러 놓고 봤을 때 한 9대1 정도 그냥 달러는 나중에 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네. 지금은 한 6대4쯤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구로 치면 네. 제목에도 있는데 로컬 채권은 지금은 전 야구로 치면 5회 말쯤 된 것 같아요. 네네. 클리닝 타임하고 후반전 그쵸, 준비하는 시기고 달러는 이제 시구하는 수준이지 않을까요? 이제 플레이볼 하기 직전 정도일 것 같아요. 이제 기대되는 마음을 갖고 경기장에 입성하는 그런 수준일 것 같아서 네. 지금 들어가시는 부분들은 조금 이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달러는 좀 안정적으로 이자를 받아갈 수 있는 관점이고 변동성이 더 낮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일찍 들어가도 괜찮아 보인다. 근데 지금도 투자 매력을 보면 네. 수익률을 봤을 때는 달러가 한 40% 정도 네. 로컬은 한 60% 정도라고 보고 있어요. 6대4 아니면 7대3 이 정도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달러 표시 채권도 네. 이게 장기가 있고 단기가 있는데 장기채가 이것도 유리할까요? 이거는 뭐 해석의 여지가 조금 있긴 한데 네. 저는 그래도 장기채가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단기채도 금리가 괜찮긴 한데 네. 좀 낮긴 하거든요. 4%대쯤 네. 될 거예요. 네. 장기는 이제 한 6%대쯤 되고요. 네. 근데 저희가 생각해 봐야 될 거는 미국이 이제 9월부터 금리를 인하할 거다라고 시장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고 네. 금리 인하를 좀 하면 가격이 올라갈 거거든요. 브라질도 똑같이 올라가진 않아요. 좀 네. 처음엔 더딜 것 같긴 한데 네. 올라가긴 합니다. 그러면 그래도 가격 올라가는 쪽에 이자가 더 나오면 이쪽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저는 브라질 달러도 장기 채권 장기채. 네, 봤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아, 네. 네, 오늘 브라질 채권 관련된 그 말씀해 주신 거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브라질 채권에 대해 말씀드렸지만 브라질 국채 등 국채 신용평가기관에서 부여한 신용등급 A등급 미만의 해외 채권, 외화 채권은 단순 중개 매매로 제공되며 중개 매매는 당사의 투자 권유 없이 고객의 요청으로 당사가 단순 중개 업무만 수행하는 매매입니다. 투자 전 당사로부터 외화 채권의 위험 요인을 반드시 확인 후 본인의 판단하에 투자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나와서 이렇게 쭉 브라질 채권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내용을 한 1분 정도로 정리 부탁드립니다. 네, 짧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렇게 봐요. 그러니까 브라질 채권 같은 위험 자산은 해야 될 때가 있고 해야 되지 말아야 될 때가 있는데 헤아라 채권은 아직은 해야 될 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내년도 8월 달에 정치 변동성이 한번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 한번 정리를 하고 나가자. 그게 저희의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다음에 또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매도하실 때쯤 되고 하면 저희가 또 랩업으로 상황을 업데이트 해드릴 수 있을 거니까 일단은 헤아라 채권 위주로 한번 보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뭐 마무리를 하자면 이제 브라질의 금리 인상은 끝난 걸로 보이고 내년 상반기 금리 인하 기대되기 때문에 이제 투자는 유망해 보인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자료는 아래 더보기란을 통해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으시고요. 다음 시간도 저희가 더 유익하고 알찬 내용으로 준비해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